2026년 한국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오늘 IM증권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, 어쩌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보고서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. 제목부터가 코스피를 사라예요. 심상치 않죠?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파티가 끝나기 전에 즐겨라. 지금 시장을 아주 뜨거운 파티에 비유한 건데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파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. 자, 그럼 이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과연 어디일까요? IM증권이 제시한 목표지수.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무려 6,000포인트입니다. 네, 6,000이요.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와, 이거 정말 가능한가?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숫자죠. 그럼 이 6,00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까요? 보고서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코스피를 사라. 특히 상반기에는 이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이 전체적인 전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상고하저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상반기에는 높고 고, 하반기에는 낮다, 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시장이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하반기로 가면서는 서서히 식는다는 거죠. 꼭 1막과 2막으로 나뉜 연극 같지 않나요? 아니,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좋게 보는 걸까요?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. 그 배경에는 바로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있습니다. 보고서는 지금이 아주 특별하고 또 유리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경제학에서 이런 상황을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르죠. 동화에 나오는 그 골디락스 맞습니다.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차가워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성장에 딱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렇게 딱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걸까요? 일단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요.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인플레이션도 3% 아래에서 안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중요한 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. 좋아요. 환경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. 그래서 이 모든 돈, 이 파티를 즐길 자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그 해답은 바로 유동성, 즉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이 있습니다. 지금 약달러 기조에다가 전 세계 정부들이 돈을 팍팍 풀고 있거든요.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거대한 돈의 물결이 주식시장으로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이런 전 세계적인 파티 분위기 속에서 왜 유독 한국 시장을 더 좋게 보는 걸까요? 보고서는 이걸 세 가지 높은 것, 삼고호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. 첫 번째는 고환율입니다. 요즘 원달러 환율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다는 건데 이게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. 두 번째는 고재정,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고실적입니다. 특히 반도체가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죠. 이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코스피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자, 보세요. 글로벌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됐고 한국이라는 엔진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정말 완벽해 보이죠?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. 영원한 파티는 없다는 걸. 이 파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이제 이야기의 2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파티가 왜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요. 보고서는 하반기부터는 슬슬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경고합니다.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. 상반기가 신나는 파티였다면 하반기는 그 뒤에 찾아오는 숙취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모든 게 좋아 보였던 리스크 온 분위기가 위험을 피하려는 리스크 오프 분위기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보고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위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미국의 긴축, 즉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. 둘째, 실적 피크아웃 우려.
이익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달러의 반등 가능성.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한국 같은 신흥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. 특히 보고서는 2017년에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경고하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실적 정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뜨거웠던 시장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.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와 또 위험 신호들을 다 종합해서 2026년의 시장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?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한번 상고하저입니다. 2026년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해가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그 흐름을 잘 읽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상반기에는 저기 보이는 6,000포인트를 향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하반기 들어서 여러 위험 요인들이 고개를 들면서 주춤하거나 혹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. 2026년 시장의 두 얼굴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오늘 IM증권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파티가 언제, 어디서 열릴지,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쯤일지 상세한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.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겠죠. 이 지도를 보고 파티를 즐기되 우리는 과연 제때에 그 파티장을 빠져나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